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일반 거래 가격은 2020년 말 2억 6,869만 원에서 작년 말 2억 9,5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9.8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 조건 및 세금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오피스텔이 대안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규모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초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9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형이 0.9%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초대형이 0.83%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래서 2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거리 두기 영향으로 소형과 대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34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강남 권역의 아파트는 0.04% 올랐지만 강북 권역은 0.01%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와 대출 규제 등의 여파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지만 초소형 아파트의 매매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래서 2인 중심으로 가구의 구조가 바뀌고 또 가격 만족도가 높은 초소형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통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높지만 초소형과 소형 다음 초대형이 그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 규모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꼼꼼한 투자 전략 필요한 시점이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톡방에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시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미라 이사님 어떤 정보들 챙겨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정보 간략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그 서북부 쪽에 자리한 지축동이죠. 그 지축동은 고양시에 속하긴 하지만 그 은평구와 서울 은평구와 물리적인 어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그 극대화되는 그런 지역과 또한 그 서울 서남권이죠. 그쪽 강서구 서남권 쪽인 강서구에 있는 등촌동인데요.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 효과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미라 이사님과 두 곳의 정보 체크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인근에 3호선 지축역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오피스텔 유형으로 복층형 3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이죠.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교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특히 각종 개발 또는 역세권에 입지한 어떤 오피스텔이라면 주거 또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와 같이 먼저 입지부터 먼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축동입니다. 지축동은 이제 3호선이죠. 3호선의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축지구가 있습니다. 보통 고양시 덕양구 하면은 택지 이제 지구로서 나뉘는데요. 원흥과 또는 삼송 그리고 지축지구 그리고 아래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나뉘면은 이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죠. 원흥과 삼송은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이제 입주 중에 있고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한창 중인 거죠. 그래서 현재 토지 가격도 상승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구파발 은평 누타운과는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거리로서 서울의 어떤 접근성과 또는 서울의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왼발에는 구파발 또는 오른발에는 지축역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도보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길 예정인데요. 이곳의 특이한 점은 숙사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 어떤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배우 수요죠. 그런 인근 수요들이 지축역 가까운 쪽에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인 북한산과 그리고 소호령이 있죠. 그리고 창릉천을 흐르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도시로서 각광받을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또한 이제 도로 교통망 같은 경우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죠. 그리고 여기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통 8탈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곳에 여기에 또 원흥 강매 구간과 또는 화정 신사 구간이 또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A도선이 공사 중이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3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에 대한 추진안이 있는데요. 이렇듯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수혜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출구가 2개인데요. 앞으로 이제 개발과 함께 2개의 출구가 이제 같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3호선 라인을 타고 서울 쪽하고 가까운 곳이죠. 작년 한 해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배우 수요들이 10만 명 이상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 인구 수요와 함께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대형 단지 업무 타운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또한 이제 고양 스타필드라는 복합 쇼핑몰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인프라들이 구축이 잘 돼 있죠. 롯데몰이라든가 이케아 또는 쿠팡 그리고 롯데몰. 보통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있어도 있을 그런 어떤 쇼핑몰들이 이곳에는 이제 3곳이나 있어서 상당히 여가라든가 또는 소비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축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가 갖춰지는데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가 이미 지축지구에는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날로 이제 부동산 가격대에 대한 상승세를 굉장히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미 현재 갖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데 여기에 더해서 서울과의 교통까지도 편리해진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각종 개발 호재가 상당히 다양한 곳인데요.
첫 번째 이제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부동산 가격과는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교통 호재에 대해서 첫 번째 GTX 노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A 노선은 현재 전철보다 3배 이상 정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주 운정이죠. 운정에서부터 서울 도심을 거쳐서 화성시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해 급행 철도입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70% 정도 단축 예정에 돼 있고요. 또한 이제 개통이 된다면 수도권의 이제 출퇴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출퇴근길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당선에 대한 서북부 연장안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 그리고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이죠. 중심 업무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노선이고 황금 노선이죠. 그래서 현재는 서울 강남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신사역 또는 용산역까지 또한 삼송이죠. 삼송까지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고향 삼송 또는 원흥이나 현재 지금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교통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반드시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대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GTX와 함께 AX 노선과 함께 된다면 굉장히 크나큰 어떤 상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은 창릉 3기 신도시죠. 신도시 교통 대책 중에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선인데요. 고양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죠. 거기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까지 있는 경전철입니다. 올해 이제 2월 예비성 타당성을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또한 이제 서부선이죠. 서부선을 갖다가 연장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한 이제 고양에서부터 여의도의 이동 시간은 25분 정도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지축 기지에 대한 이전 추진안입니다. 보통 이제 1985년도죠. 3, 4호선의 경정비나 중정비를 맡아서 하는 핵심 장소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죠. 지하철 기지로서 이 지하철 기지가 있기 때문에 삼송이나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통일로 주변의 어떤 교통에 대한 이제 수요를 만족시키겠고요. 현재 은평 뉴타운이나 또는 삼송 그리고 원은 지축지구의 이제 지역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업무나 또는 공공시설, 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파주 쪽으로 연장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개통이 된다면 통일로 주변에 대한 복잡한 교통시설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축에 대한 이제 은평 뉴타운 이제 교량 사업인데요. 이곳은 이제 지축지구와 은평을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죠. 창릉천이고, 이곳을 은평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갔었죠. 그렇지만 바로 앞에 다리가 논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쪽 은평 뉴타운이나 또는 지축에서부터 또는 상암 DFC죠. 마포까지 굉장히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 그렇다면 시세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 시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세를 정리해드리자면 매매 가격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8,2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시에는 이제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이제 2,800만 원이죠. 800에서부터 3,2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100에서 100만 원 정도 창출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대출은 개인 자금 사정이나 또는 이제 신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곳은 이제 100실 미만의 이제 오피스텔로서 어떤 이제 전매 가능하죠. 그래서 무제한 전매 가능에 따른 굉장히 투자의 황금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한 이제 현재 준공은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투자했던 이 금액은 이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금 상황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 투자 계획에 맞춰서 좀 잘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사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고양시 덕양구 그 지축동은 교통 환경이 매우 이제 발달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통 발달이 통하는 어떤 지축이 중심대 지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권역 내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최상의 어떤 접근지로서 집가 상승을 상당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이 상당히 이제 뚜렷한 곳이죠. 그래서 월세권, 그리고 숲세권, 역세권까지 해서 생활 인프라의 이제 핵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어떤 이 지축 지구의 인근으로서 인구라든가 그런 유입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재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볼 텐데요. 우선 입지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서남권에 위치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등촌동은 이제 그 굉장히 수시가 좀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첫 번째 후학 효과를 상당히 이제 크게 보는 그런 지역이고요. 바로 이제 인접해는 공항도, 김포공항도 지금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이 바로 입지에 있죠. 그리고 이 마곡지구에 2019년도에 서울 식물원이 이제 개장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철이나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상암 DMC와 그리고 대학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의도까지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뚜렷한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에 또 강남까지 한 20분대로 갈 수 있는 강남까지 있어서 보통 저희 서울에서 3도심에 대한 그 구도가 굉장히 입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 등촌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가양대교와 성산대교의 교통 분산 목적으로 해서 교통이 됐고요. 이 개통으로 인해서 상암 DMC까지는 상당히 빠른 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또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죠. 그리고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이제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낙후됐던 서남권의 그 발전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또한 이제 신월 여의도죠.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출퇴근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8분 정도 그 순간 이동할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개통도 함께 있어서 경제 거점으로서의 어떤 마곡지구의 직간접적인 수혜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세를 날로 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이 서울 안에 있다 보면 서울 도심과 얼마나 이 이동이 편리한지 이런 부분들 주목하게 되는데 강서구 등촌동은 일단 도심 지역과 좀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사님 개발 호재도 짚어주시죠. 네, 그 부동산 가격과 상승과는 그냥 다양한 어떤 개발 호재와 그리고 교통 호재 뗄 수가 없는데요. 마곡지구, 그러니까 강서구 등촌동 하면, 강서구 하면은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둘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4차 융 거점 혁신 어떤 거점으로서 조성 중이죠. 마곡지구에는 이제 탄탄한 이제 중견 기업과 대기업들이 한 150여 개 정도 지금 입주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한 300여 개 정도 입주 예정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18만여 명 이상의 배우 수요까지 그래서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금 프로젝트로 해서 굉장히 발전성이 그런 높은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규모로서는 지하 7층과 지상 15층이죠. 그리고 코엑스의 2배, 그리고
상암 월드컵의 5배 정도에 달하는 크기죠. 아마 이제 서울에서는 이 대규모 개발 부지는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4개 블록이죠. 그리고 개발 부지만 82제곱미터로 이제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업무시설 또는 문화시설 그리고 호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그 3도심에는 보통 오피스 상권이 대표 권역을 상징하는 오피스 권역인 랜드마크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이 서남권의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거듭날 여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부지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CJ 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제 공동주택 건립을 예정해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이제 개발 예정에 있고요. 총 3개 블록과 2개 블록이죠. 블록으로 해서 2개 블록은 이제 지산 및 오피스, 그리고 1개 블록은 업무 또는 상업 시설로 이제 공급 예정이죠. 그래서 이 중 스타필드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이제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곡지구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같은 개발 시너지 효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강서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장 홍대선입니다. 부천시 대장에서부터 홍대를 연결하는 노선이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원정에서부터였지만 중간에 이제 대장으로 바뀌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서구 화곡동이죠. 그리고 강서구청 가양을 지나갈 예정으로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서울 서부권 쪽으로서 교통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KDI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 이미 이제 투입이 됐다는 거, 그리고 27년도에 시작해서 28년도에 이제 개통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호재들은 부동산 가격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근 지역의 이 산업의 활성화 또 교통 개발까지 여러모로 개발 호재들이 많은 이 강서구 등촌동 지역.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으로서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이죠. 소액 투자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월 90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겠죠. 이 역시도 개인 이제 자금 사정이죠. 그리고 신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등촌동에 이제 조금 저평가, 그리고 마곡지구에 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이제 매매 금액대가 보통 2억 원대에서 3억대였었는데 이제 숫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곡지구 또는 직간접적인 혜택 이런 걸로 해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이제 집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등 그리고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내 집 마련 기회도 그렇고 마곡지구의 임차 수요라든가 주거 수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금 계획과 투자 상황 고려하셔서 한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강서구 등촌동 지역 투자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인기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상당히 크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이제 고를 때는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철이죠. 전철과 또는 역세권인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인구들은 보통 1,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익형에서부터 현재는 수익형이나 차익형 모두가 가능한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일자리죠. 일자리가 넘쳐나는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 되고 있는 이 마곡지구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직주 근접성이죠. 좋은 어떤 교통의 편의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역을 선정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미라 이사님이 소개해주신 부동산 정보 체크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도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부동산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시장 소식,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반장 우리 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해 주셨을까요? 간략하게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우 풍부한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강남 개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군 수요가 매우 풍부하고 많은 개발 호재들과 그리고 문화예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곳의 지역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호선 교대역 같이 이용해 볼 수 있는 인근의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선 입지부터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팀장님 입지 분석 먼저 해주시죠. 예, 먼저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입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중간에 위치해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이용하셔서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는 매우 잘 갖춰져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고급 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바로 앞 도로가 12m 도로폭을 갖추고 있어서 주차나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지상부에 공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습세권 환경까지 갖출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은 5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었고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의 집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단독주택뿐만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으로 이루어진 상가들까지 상업시설들까지 매우 큰 시세에 대한 영향을 준 재건축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남부터미널과 그리고 종합병원, 대법원,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셔서 매우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를 이용하셔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서리풀 공원과 서리풀 터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는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위에 공원이 조성되고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고,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되면서 강서권역으로 이동을 하실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배동과 서초동의 많은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공부, 그러니까 학업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마포에서 거주를 하시지만 자녀분을 위해서 서초동 쪽으로 이주를 좀 하시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경 1km 내외에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명문 학군인 서울고등학교와 서초고등학교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학군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몇천 년 전에 맹모 삼천지교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명문 학군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자연 인프라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팀장님 개발 호재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서초동 좀 위치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부고속도로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부에는 이렇게 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부에 있는 도로를 지하부로 옮기면서 지금의 시간보다 약 3배에서 2배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들과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도보 5분 거리의 공원들과 그리고 편의시설들과 상업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큰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배우 수요들이 매우 풍부해지기 때문에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문화와 예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전당이 서초동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초구에서는 이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감의 세비성까지 이어지는 3.7km에 달하는 도로에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예술 그리고 전시시설들이 이쪽으로 개최가 될 것이고, 다양한 먹거리 시설들과 편의 시설까지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뭐 매매와 임대 수요 그리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남부터미널 개발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감소하는 추세로 된 것이 바로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었기 때문인데, 이 낙후된 시설들이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터미널은 물론이고 영화관과 호텔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직장인 수요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서 이쪽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로 인해서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태칠성 부지의 개발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서초구 쪽이나 강남구 쪽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지의 노태가 개발이 이루어져서 사옥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주변 상권이 개발이 된다라 그러면은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개발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도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서초구 인근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시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이 4억 7천서부터 5억 9천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실투자금 8천에서 1억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월세를 보시고 계시다면은 보증금 3천에 월 임대료 120부터 150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1,000서부터 2억 7천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 3억서부터 3억 8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초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갖추어진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테라스를 면적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세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시세까지 짚어봤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 반장님, 투자 전략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예,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세 가지로 좀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으로 고급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로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주차까지도 매우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문 학군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매매 수요와 풍부한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많은 투자 전략을 갖추시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지만 이 학군 수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라스를 갖춘 세대가 굉장히 많고 그 테라스 면적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테라스 세대를 직접 눈으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한번 꼭 투자하시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까 이거 주차는 괜찮을까라고 제가 좀 약간의 의구심 들으면서 의구심이 생기면서 듣고 있었는데 주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혹시 투자의 유의점은 없는지 투자의 유의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하실 때 다세대 주택들의 가격과 그리고 임대 수요, 그리고 이 지역이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지를 많이들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밀집된 지역에서 많이들 건축이 이루어지고 매매 수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고급 단지, 그러니까 고급 주택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량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밀집이 돼 있는지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변의 밀집도가 얼마나 밀집이 되어 있는지, 인프라는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초구 서초동 함께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팀장님과 함께 가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함께 살펴볼 텐데요. 원룸, 분리형 원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남구 역삼동 입지부터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 거리라고 보시면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강남역까지도 도보 한 5분 거리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매우 많은 상권들과 브랜드들의 매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쪽 주변에서 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임대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과 지하철 2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환승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매우 많은 버스 노선들, 그러니까 광역버스와 일반 버스 노선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이용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하시기도 매우 편리한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언주역이 위치해 있는데 언주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으로는 의료 특구지구가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의료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이나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많은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이쪽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의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단기 임대까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센터필드는 강남역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보시면 되겠고 주변 상권과 많은 직장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삼성역 주변으로는 국제적으로 복합지구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역 그리고 강남역 중간으로 보시면은 테란로, 그러니까 테란밸리가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란로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융 기업들과 그리고 IT 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쪽으로 쫙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과 그리고 많은 직장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20대와 30대의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20, 30대가 직장인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가 바로 서울의 많은 구 중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저처럼 테란로의 많은 인구들, 그러니까 직장인 수요 중 젊은 세대들 20, 30대에 이루는 직장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그럼으로써 임대와 작은 평형대의 매매 수요가 꾸준하게 공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집가가 상승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건물의 값어치는 떨어지지만 토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을 가져오는 지역이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보통은 수익형으로만 보시지만 이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수익형과 차익형까지 볼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선호 형태가 이제는 소형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트렌드에 좀 맞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입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강남구 역삼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삼동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축 오피스텔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바로 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센터필드 36층과 35층 건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조선 팰리스 호텔과 각종 오피스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조선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256여 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 부분에는 300명 이상의 인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연회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공간이 오피스 공간에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했고 입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 시설에는 총 5만여 평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용 인구만, 상주 인구만 해도 2만 8천여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어서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는 역삼역에 더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보탬이 되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회사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변 상권의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롯데 칠성 부지와 그리고 그 옆에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진 서초동,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진 지역이 개발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대 GBC의 공간보다도, 그러니까 면적보다도 더 큰 상업시설들과 편의시설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서 충분히 개발에 대한 영향권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개발 호재 중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교로 복합지구의 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개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현대 GBC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GBC 같은 경우는 한전부지, 한전부지에 이제 현대 그룹 통합사업을 건설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현대 그룹 통합사업과 그리고 전시장, 컨벤션 시설, 호텔,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개발로만 인해서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건 물론이고, 고용 창출 효과로만으로도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임대와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는 한강 부지와 그리고 잠실 운동장을 관광 권역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운동장과 그리고 각종 전시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수변 공간까지도 개발이 되어서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 준공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이쪽 지역으로 관광으로만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코엑스 부지와 그리고 현대 GBC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하를 연결하는 지하 거대 도시가 탄생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상부에 위치해 있는 도로들이 지하부로 이동을 하면서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각종 교통시설들이 부수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그리고 KTX,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각종 버스 환승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런 교통 편리한 공간들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하루 이용객이 한 60만 명으로 추산이 되어서 타 지역이나 그리고 강남에 상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쪽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을 되면서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교통을 이용해서 진출하시기도 매우 편리하게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랜드마크 개발, 또 지금 대기업 부지 개발로 더 추가적인 인구 유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시세인데요.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오피스텔 쪽 매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서부터 4억 7,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2억 9천에서 4억 1천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금액 3,500서부터 6,500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은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 105에서 135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서부터 3억 8천 정도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4,500서부터 7,500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정근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함께 살펴봤던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상담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또 노란톡방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